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정 연구원입니다.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스몰캡 종목들, 시가총액 5천억 이하 종목들을 위주로 저희가 발굴하고 또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간했던 리포트 가운데서 한 종목을 각각 뽑아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아이디스 홀딩스입니다. 리포트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비대면 무인시대 사륜구동 르네상스인데 일단 혁신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에 홀딩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주사일 것 같은데 아이디스 홀딩스 먼저 기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 손현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스 홀딩스는 지주사가 맞고요. 주력 자회사 4곳을 중심으로 성장 중인 IT 멀티미디어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이디스라는 회사인데요. 아이디스는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던 예전 그 구식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 테이프에 저장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아이디스라는 회사가 아이디스 홀딩스 그리고 아이디스로 분할이 이루어졌고요. 분할된 회사의 재상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미중 무역 분쟁 시기에 그 경쟁사였던 중국의 CCTV 회사 하이크 비전이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아이디스 홀딩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사륜구동이 주력 자회사 4곳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코스닥 상장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이디스 홀딩스 전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영위를 하고 있나요? 네,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만의 매출 기여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아이디스 홀딩스의 연결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주력 자회사는 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그리고 IDP입니다. 주력 제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CCTV나 그 부속품 같은 영상 보안 제품을 하고 있고요. 코텍은 카지노용 모니터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빅솔론하고 IDP는 프린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4 용지 프린터가 아니라 빅솔론 같은 경우는 소형 특수 프린터 사업을 하고 있고 IDP 같은 경우는 ID 카드에 인쇄하는 프린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도서관에 가시면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하시면 ID 카드를 받으시는데 그때 IDP의 프린터가 쓰인다라고 상상하시면 좋고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원하는 책을 서고에서 찾으실 때는 그 서고의 책 위치를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 위치 인쇄하실 때 소형 프린터는 빅솔론 그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책을 빌리셔서 열람실에서 읽으시면 천장에 CCTV가 여러 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갈 때마다 늘 아이디스 홀딩스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위원님이 워낙 도서관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 아이디스 홀딩스하고도 연결을 지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똘똘한 자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디스 홀딩스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주력 자회사 기준으로 연결 매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가장 기여도가 큰 부분은 카지노용 모니터를 공급하는 코텍이고요. 3분기 누적 매출은 3,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스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97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나머지 프린터 회사들 매출을 살펴보시면 빅솔로는 1,080억 그리고 IDP는 314억입니다. 저는 올해 연간 연결 매출은 주력 자회사 4곳의 실적을 모두 반영해서 8,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네, 우선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요, 그리고 건설 사용 수요, 그리고 주차장용 관제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센텀시티나 아니면 여의도 IFC몰의 주차장에 실제 아이디스의 솔루션이 쓰이고 있고요. 코텍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는 카지노를 다들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북미 카지노 시장이 점점 다시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데믹 수혜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솔론 같은 경우는 소형 특수 프린터가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할리스나 아니면 커피빈에서 주문하실 때는 요즘 키오스크 단말기로 주문하시는데요. 주문하시고 나면 영수증 인쇄하실 때 또는 맥도날드에서 단말기에서 주문하시고 나서 영수증 인쇄하실 때 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번호표,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소형 프린터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IDP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 회원카드 이런 것들을 인쇄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IDC는 CCTV, 그리고 빅솔루는 카지노 모니터, 그리고 IDP는 영수증 프린터, 카드 프린터고요. 그리고 빅솔론이 영수증 프린터군요. 코텍이 카지노 모니터.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디스 홀딩스는 지주 회사다 보니까 별도 매출보다는 확실히 연결 매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손현정 연구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연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별도 기준 봤더니 숫자가 너무 작아서 오타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력 자회사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연결 매출은 제가 8,6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연결 영업이익은 94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방 산업의 성장 견인차가 다양한데 일단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는 현상이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비대면 수요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10년 넘게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제가 소형 프린터를 쓰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흐름은 미중 무역 분쟁인데요. 예전에는 CCTV 시장이나 아니면 각종 그 소형 IT 하드웨어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심지어 한국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이디스 홀딩스 주력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 견인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매출액을 8,60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전사 연결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스 홀딩스가 이런 가치 시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 자료 쓰기 전에는 적어도 이 회사 시가총액은 얼마 이상이 돼야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1,500억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연결 매출 기준으로 PSR 계산해 보니까 0.2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좀 지주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적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주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력 자회사 4곳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디스 홀딩스의 PSR 밸류에이션이 0.2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디스 홀딩스를 투자하게 된다면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미중무역 분쟁이 역행하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아지는 걸 의미하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혹시 친중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이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산 IT 하드웨어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 네, 그런 부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이디스 홀딩스 주력 자회사에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아이디스 홀딩스의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스 홀딩스에 대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재훈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저도 위원님과 함께 컨콜을 같이 진행했던 종목이죠. 네.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요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012년에 설립된 이찬지 장비 제조사이고요. 설립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노칭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이 회사가 2015년도에는 스태킹 장비까지 개발하면서 노칭 스태킹 장비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12년도 때 처음 100bpm 수준의 노칭 장비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 스펙을 올려갔어요. 2014년에는 120bpm 그리고 180 그리고 장폭형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2022년 거의 300ppm에 가까운 급의 장비 개발에 성공하면서 노칭 장비 쪽에서는 탑티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SK 이노베이션에 공급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지금 대부분의 매출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SK 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설비 투자 확대와 좀 연관되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 투자, 그러니까 SK의 투자에 맞춰서 19년도에 이 공장 증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90억까지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칭이 절단, 커팅을 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스태킹 같은 경우에 겹겹이 쌓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배터리사들이 사는 건데 SK온의 1차 밴더 티어 1입니다. 그럼 수주가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이 회사를 볼 때 제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바로 SK향의 이제 노칭 장비 그리고 스태킹을 좀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게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어요.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노칭 장비랑 스태킹 장비는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간다면은 네, 노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 형태의 극판을 커팅을 해서 단판 극판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커팅하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노칭 장비로 커팅한 양극과 그 음극을 분리막 사이로 이제 적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배터리 용량이랑 성능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 적충률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쌓을수록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충률을 높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스태킹 장비가 고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태킹 장비가 굉장히 좀 고도화 되려고 하면은 그 Z 스태킹 장비가 또 필요한데, 우리 유일 에너테크는 요 개발과 양산에 성공하면서 지금 SK온향으로 안정적인 수주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대부분의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네,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쪽으로 다 들어가진 않고 골라서 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면 SK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LG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런 한 회사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점차 그 해외 쪽도 좀 진출을 준비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 달에 그 모로우 쪽에 또 양산 장비를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 다변화에도 좀 성공을 한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포트 제목에도 폐배터리 사업을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제영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제영택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걸 투자는 어떤 구조로 했냐면 그 기술투자조합에다가 100억을 넣고 그 SI가 제영택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 LG 화학이 제영택에 투자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LG 화학이 일부 제영택에다 돈을 넣고, 그리고 일부는 이 유일 에너테크가 이 SI가 인수한 전환사채를 다시 LG화학이 100억 원을 인수해가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전환사채 전환할 경우 제영택 지분은 16%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유일 에너테크가 좀 제영택 지분은 1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영택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 투자할 만큼 굉장히 폐배터리 쪽에서는 좀 기술력은 인정받은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산 리튬 회수율이 거의 85% 정도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탄산 리튬이랑 그 NCM 황산염을 추출해가지고 양극재랑 순환리튬 제조사에 판매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이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탄산 리튬 만들겠다는 업체들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제영택은 이미 고객사를 확보했고 매출이 좀 발생한 회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 에너테크의 투자 포인트는 그럼 2차 전지 장비와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유일 에너테크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회사 3분기 실적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이제 누적으로 매출 3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3분기 내수로는 매출액은 거의 270% 뛰었고, 영업이익도 이제 좀 크게 뛰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연된 장비 매출이 좀 올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실적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좀 수주가 매출 인식이 좀 이연이 많이 되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으나 올해는 좀 회복기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대략 한 636억 원 정도가 되고, 이 매출 인식까지 걸리는 이제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년, 1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사, 그 SK가 2차전지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잔고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2023년에 신규 수주가 올라가고 이런 걸 감안하면은 내년부터 매출 영업이익 쪽의 이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심할 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실적은 670억 원 정도 무난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75억 원 정도로 달성 가능할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일 에너테크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코스닥 업체들을 좀 계속 봐왔잖아요. 항상 전환사채는 이 회사 이제 오버행 리스크로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월 18일, 올해 2월 18일에 1회차 전환사 3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증설에 지금 사용되는 자금이고요. 이거는 대략 내년 2월 18일에 전환 청구 기간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 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전환가액이 좀 조정이 됐고 지금 주가가 거의 17,000원대니까 네, 지금 주가보다 또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전환사채가 다만 좀 안심되는 부분은 지금 전환가액보다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오버행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리고 탄산리튬 제조 요 부분이 굉장히 좀 핫한 테마였었잖아요. 네, 요런 부분으로 해서 좀 안 좋은 회사들도 많이 이걸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런 부분이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회사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거품이 좀 꺼지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2보유한 거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판단을 좀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재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